부를 죄악시하고 부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개돼지 국민성을 가진 나라에 무슨 기대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상속세 폐지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좌파가 가랑비에 옷 적시는 의식화에 여념이 없듯 우리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뺏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지키고자 애쓰지 않으면 반드시 뺏기는 것이 진리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로 세력화할 수 있다면 공약 제안집을 만들어 대선 후보 면상에 던지고 싶다. 우리 표가 필요하면 이행을 선언하라. 이러려면 최소 참여연대 수준의 덩치는 필요한데 이래서 화가 난다. 수백만 개의 주권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음에도 완장질에 환장한 자칭 지식인들의 속아 홀라당 날려 먹었으니 말이다. 상속세 폐지는 결코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다. 실상 세수에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다. 양성평등이니 뭐니 하는 잡다한 예산만 없애도 증세 없는 복지에 국방비 증액까지도 가능할 만큼 우리나라의 예산은 절대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던가 국민 절반을 갈라쳐서 오로지 동생만의 지지를 양분 삼아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지 않았나? 대단히 얍삽하지만 모호한 걸치기보다는 확실한 아스팔트를 까는 것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꽤나 좋은 방법이다. 국민을 갈라치라는 게 아니다. 올바른 보수 정신을 가진 국민이 있으니 신뢰하고 질러보라는 뜻이다. 자신의 인생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 사회는 결코 공평한 사회가 아니다. 그저 놀고 먹다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다른 노동자와 같은 임금이든 배급이든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 나라의 여력이 다하기 전까진 체감하지 못하지만 가진 걸 다 소진한 이후부턴 나라의 산업이 차츰 후퇴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결국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나라 전체가 농업에 종사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사회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너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나라가 다 책임질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산업 분야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이 죽어버린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고 재투자할 여유는 단일도 남지 않게 된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나라가 나서서 매춘하거나 마약을 팔거나 또는 위패를 만들거나 하는 식의 범죄를 자행하기까지 하게 된다. 이것이 좌경화를 내버려뒀을 때 우리가 겪게 될 미래다. 부자가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부자의 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또한 부자가 사회의 존중과 보호에 화답하여 부를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사회, 이것이 정말 이상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형태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한다. 부를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천민스러운 것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좌파다. 윤미향의 사례를 보자. 그럴 리 없지만 설령 윤미향에게 좋은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시작된 논란이 다른 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면 언론을 향해 악을 쓸 게 아니라 우선은 비통해하며 고인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옳다. 부를 쌓아올리는 것에 동료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 이게 천민자본주의라는 거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좌파들이 우리 자본주의에 똥물을 뿌리고 있다. 세금 내는 부자가 있는 사회란 누구든 부자가 될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란 뜻이다. 이런 부자의 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란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뜻이다. 부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부를 사회와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란 기업이 재투자에 솔선수범하는 것으로서 역동적인 자본주의를 가진 사회라는 뜻이다. 일확천금이건 100% 부모덕이건 어떤 형태건 간에 세금을 납부하며 쌓아 올린 부라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부자는 부정한 자들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일 수 있고 또는 그저 묵묵히 살다 보니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부자 또한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자의 열등감을 느끼는 인간 본성을 이용해 좌파 기득권이 부자의 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선동 속에 우리 자본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부자의 열등감을 느낀다면 공부를 해야지. 지식의 무게가 훨씬 크며 긍정적인 여러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식의 성질이다.
참으로 못났다. 좌파는 부자의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부정 축제와 도덕적 해이를 두고 전체를 동일시하는데, 그렇다면 윤미향이나 김대중의 아들들을 예로 들며 좌파 전체를 부정하다고 단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소린가? 좌파는 부자의 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으로서 부패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좌파 자신이다. 강남 좌파는 옛말이고, 강남이나 어디 지방 산골이나 할 거 없이 좌파 정치 기득권의 99%가 부자다. 자기들만의 인간 사회를 형성하여 이익을 공유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부정한 부다. 좌파는 좌파 기득권의 부에 대한 투명성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일반 사회에 가진 자에게 너의 부가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사실 이조차도 말이 되질 않는다. 다짜고짜 주머니를 뒤지더니 이 돈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역시 좌파는 참 양아치스럽다. 삼성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건재해 보이는 것도 삼성으로 인한 착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삼성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난 삼성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 정도의 기업이라면 정치에 기생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세우고 그것이 매우 당연하게 인정되도록 해야 했다. 결국은 물어뜯기더라도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을 쌓아 놓아야만 되찾을 기회도 있는 법이다. 국가가 있어 기업이 있고 국민이 있어 수익이 있다라는 의미로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돈을 준조세라고 한다. 강제성 여부를 떠나 여러 재난의 기업이 내는 성금도 준조세에 포함된다. 국가가 요청하는 재단 출연금 또한 준조세다. 즉, 국가의 요청에 기업이 호응하는 결과가 준조세며 기업은 준조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분명 보탬이 되어왔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다. 이외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건데 삼성이 항변하지 못하면 삼성을 바라보며 지표 삼는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입을 닫아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가 통째로 흔들리지 않을까? 삼성이 다해야 하는 책임은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본주의가 지속 발전해 나가는 것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자본주의가 존속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 또한 자본주의다. 과거의 악습을 끊고 자본주의 정신에 합당한 이재용의 대응을 기대해본다. 고 이병철 회장과 고 이건희 회장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부자는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가 지독하게 쫓아서라도 기어코 내게 만들고야 만다. 아버지가 세금을 내며 쌓아 올린 부가 아들에게 이어진다 했을 때 이 부에 대한 세금은 이미 집행된 상태다. 그러니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